비비노는 아무 말 대잔치예요. 거기 신뢰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인 읽어주는 남자의 이건구입니다. 오늘은 제발 평론가 시음 적기 판단하고 와인 사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와인을 구매를 하실 때 누가 좋다고 하고 맛있다고 해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지인님에서 맛있더라, 괜찮더라 라고 하면은 저도 구매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평론가 점수나 이제 비비노 이런 사이트를 열심히 추적을 한 다음에 이거 정말 살만하구나, 맛있겠구나 라고 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누가 좋다고 해서 누가 맛있다고 해서 샀는데 맛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바틀 베리에이션이 제일 크고요. 바틀 베리에이션 하면 병마다 어떤 와인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마시는 이 보틀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남이 마시는 이 보틀이 맛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입맛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부셔네임 경우를 모르고 그냥 드셨는데 이거 진짜 맛없네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생각보다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음 적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 가지고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보통 망하죠. 제가 망했습니다. 네, 저요. 네. 그래서 평론가의 어떤 평가하고 시음 적기를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냥 점수만 보시고 그냥 무슨 향이 나네, 맛있네 이런 건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시음 적기를 보셔야 됩니다. 업자 여러분들, 일반 애호가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음 적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보지 않죠. 점수가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사? 네, 피봤습니다. 왕창 샀다가 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평론가와 내 입맛은 다를 것 같으니까 평론가를 신뢰하지 않겠다. 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널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네, 큰일 납니다. 문화 사대주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똑같은 와인을 정말 수십 병, 수백 병을 마셨기 때문에, 특히나 빈티지 와인별로 이 와인이 어떻게 발전할지, 언제 열릴지, 언제 제때 제대로 된 풍미가 나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죠. 우리는 그냥 평론가니까. 그리고 저희는 남의 말 듣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한국 사람이죠. 네,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제발. 나 다시 돌아갈래. 기본적으로 어떤 와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 와인이 언제 본연의 캐릭터와 본연의 풍미가 피어오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절대로 알 길이 없죠. 그냥 아니면은 좀 방법이 있어요. 한 병을 좀 천천히 시음을 해가지고 한 병을 24시간 동안 시음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풍미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인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보이는 업장의 리스트에 넣거나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저처럼요. 네. 보통은 이제 한두 잔, 많으면 3잔까지 먹고 그 다음 와인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정말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근데 이 한두 잔만으로 그 순간의 찰나, 순간의 어떤 감정, 취기, 공기, 온도, 이런 우연적인 랜덤리한 카테고리 안에서 맛있게 느꼈다는 거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완전 랜덤리한 조건에서 절대 없죠. 그래서 제 이 와인이 처음 마셔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풍미라든지 기초적인 뉘앙스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어리고 보통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비비노도 보고 평론가 점수도 보는데, 요즘 비비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비비노를 보고 이 와인을 샀기 때문에 아주 그냥 다 맛있다 그랬거든요. 네, 안 익었어요. 근데 와인이 보통은 이제 처음 마시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품종이나 국가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비슷한 포도 품종이나 지역을 많이 마셔봤던 저로서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처음 보는 품종 같은 걸 갖고 오면 보통 맛이 없습니다. 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 상황이 내가 이 비슷한 걸 마셨다고, 여러 번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와인에 동일하게 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평론가 시음 적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평론가의 향의 뉘앙스, 이 향 뉘앙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지 이런 걸 미리 판단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비비노는 아무 말 대잔치예요. 거기 신뢰하지 마세요. 제가 망했지 않습니까? 와인 시음 적기나 와인의 어떤 풍미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당 와인을 몇십 병, 몇백 건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마셨고 트레이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우리 신뢰를 해야 돼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지금까지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어린 와인을 마셔도 이 사람들이 이 와인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떻게 피어오르는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빈티지를 많이 몇십 병, 몇백 병 시음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죠. 비비노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음 적기 리뷰예요. 네, 이걸 놓쳐가지고 제가 망했는데 왕창 샀습니다. 뭘 샀냐면 돈페리뇽 08을 왕창 샀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돈페리뇽 08을 정말 어떤 특정한 조건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게 한 3병 중에 2병은 됐다 이거예요. 하찮은 판단이었죠. 저의 정말 하찮은 판단이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단이었죠. 우연치 않게 맛있게 먹은 거를 저는 일반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왕창 샀어요. 제대로 된 테이스팅을 하기 위해서 한 병을 오롯이 한 3-4시간 동안 시음하는 거 가졌는데 와인이 안 열려요. 와인 열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닫혀있다고 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왜 이러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죠. 제가 돈페리뇽 2008년 시음 적기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예요. 보통 평균적인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비노우스, 로버트 파커 2020년부터 2050년까지랍니다. 시음 적기 초반인 걸 제가 산 거예요. 지금 2008년 마셨을 때 처음 닦아서 마셨을 때 아무 컨디션 없이 닦아서 마셨을 때 이거 진짜 어리다라고 딱 느꼈어요. 망한 거죠. 시음 적기 그 관련해가지고 여러 평론가들 리뷰를 막 찾아보니까 최소 2025년에 시음을 먹는 걸 추천을 한대요. 돈페리뇽의 뉘앙스를 느끼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기다려라. 이런 리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더 존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주식이 물린 거죠. 네. 50만 원 갈 줄 알았는데 5년 후에네. 지금 아니에요. 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정말 저의 어떤 이 얄팍한 그런 지식 가지고 비비노의 이 시음 적기만 가지고 특정 시점, 특정 공간, 특정 사람들과 맛있게 마셨다는 그런 그 논리 때문에 그땐 브리딩을 정말 잘한 거죠. 잘 마신 거죠. 한두 번. 이걸 일반화 시켰으니까 큰일 난 거고 저는. 근데 이제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는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와인을 한두 번 잘 마셨어. 근데 이 동일한 컨디션이 내가 추천해준 다른 동일한 컨디션이랑 맞을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돈페리뇽 08? 과연 지금 마실 수 있을까? 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되게 애정하는 크리스탈 08도 점수 정말 좋아요. 98점이거든요. 로버트 파커. 근데 처음 한두 병만 마셨던 거예요. 계속 마셨는데 그 맛이 아니야. 그냥 한두 번 잘 연 거예요. 제가 2022년부터랍니다. 그리고 30년 정도입니다. 맛이 정말 제대로 들려면 2030년, 35년 사이겠죠. 네. 저를 믿고 08을 사셨다면 30년까지 10년만 버티시면 됩니다. 여러분 10년만 버티시면 완벽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우연에 기대서 한두 번 잘 열렸던 우연에 기대서 와인을 업장에 리스트업 하거나 왜 안 열리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열립니다. 네, 전문가들이 안 열린다 그러면 안 열려요.
확실합니다. 이번에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리뷰 사이트 정말 많이 보는데 자주 보는 리뷰 사이트 몇 개 알려드릴게요. 로버트 파커 저 무조건 봅니다. 네. 로버트 파커 빠라 뭐. 그리고 이제 비노우스, 안토니오 갈로니 비노우스 무조건 봅니다. 그리고 부르고뉴는 다분히 이 앨런 미도의 버그하운드죠. 버그하운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뭐 재미난 내용이나 뭐 이런 게 좋아하신다면은 와인 스펙테이터 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와인 스펙테이터는 또 리뷰가 짧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농축적인 얘기를 원하신다면 와인 스펙테이터를 보셔도 되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접속하는 게 뭐 제임스 서클린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디켄터, 제니시 로비슨 같은 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접속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돈페이뇽 08을 잘 샀죠. 네. 좋은 와인을 싸게 잘 샀지만 지금 마실 와인은 아니라는 거를 안 후에는 정말 모든 와인 살 때 리뷰 사이트 무조건 봅니다. 특히나 로버트 파커 같은 경우나 안토니오 갤로니, 비노스 같은 경우는 앱도 있으니까 가입을 하셔가지고 보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아니면은 뭐 그냥 구글 검색하셔도 좋을 것 같고, 비비노 믿지 마세요. 비비노 믿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그거는 평가가 아니야.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아시겠죠? 네. 쓸데없는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